안녕하세요. 정보과학과 진로라는 주제로 발표하게 된 신준영, 최민재, 최승범, 황윤정입니다. 먼저 저희는 이러한 목차로 이제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빅데이터 마케팅과 그 사례입니다. 데이터는 21세기 원유로 불릴 만큼 IT 산업에서 중요한 자원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데이터와 마케팅이 만나는 곳에는 데이터베이스 마케팅이라고 부르는 마케팅 전략이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 마케팅은 소비자의 정보를 수집, 분석하여 활용하는 마케팅 전략으로 기업의 마케팅 대상을 정확히 찾아내고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최근 기업들은 소비자의 행태를 더욱 잘 예측하기 위해 빅데이터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제 빅데이터 마케팅에 대해 본격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IT 기술의 발전에 따라 사진, 동영상, 댓글, SNS 기록처럼 다양한 형태의 기록이 점차 쌓이게 되었는데 이는 아주 많은 양의 데이터, 즉 빅데이터의 원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IT 기술의 발전이 자연스럽게 빅데이터와 같은 신기술의 창조를 이끌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빅데이터 마케팅의 부재는 고객 맞춤형 전략 이끌어내기라고 볼 수 있는데 이는 소비자 행동론과 관련이 깊습니다. 행동 예측이 쉽지 않은 소비자들이 어떤 상황에서 특정하게 움직이는 이러한 패턴을 기업에서 분석하는 것입니다. 아마존 같은 기업은 빅데이터를 이용해 고객들이 필요한 물품을 미리 예측하고 소비자가 온라인에서 구매 버튼을 누르기만 하면 바로 배달이 가능한 예측 배송 시스템을 이미 구축했습니다. 고객 맞춤형 마케팅이 빅데이터를 통해 현실적으로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빅데이터의 마케팅 사례로 신용카드사의 소비 패턴 분석 및 활용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삼성카드 등 국내 카드사와 비자 등 해외 카드사는 신용카드 사용 정보, SNS 이용 정보 등을 기반으로 적절한 홍보 전략을 세우고 있습니다. 또한 신규 상품 개발에 빅데이터를 수집한 정보를 활용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신용카드 사용 정보가 지닌 빅데이터의 특성을 가트너 그룹이 3B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가트너 그룹이 제시한 빅데이터의 3V는 크기, 다양성, 그리고 속도입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한국의 신용카드 사용량은 하루 2.5조 원, 7천만 건으로 엄청난 크기를 자랑합니다. 또한 짧은 시간에 신용카드 사용 정보를 분석하고 처리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신용카드 사용 정보 처리는 빠른 속도가 생명입니다. 다만 신용카드 사용 정보는 경영화된 방식으로 수집할 수 있기에 다양성 측면에서는 빅데이터로 고려하기 어렵습니다. 신용카드 사용 정보를 활용한 마케팅 전략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비자와 AMX는 카드 사용자의 위치에 주목해 이를 활용할 주변 상점에서 사용할 수 있는 쿠폰 등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삼성카드는 이용 고객의 정보를 바탕으로 유통업체인 이마트 트레이더스와 협력하여 마케팅 대상자의 소비 선호 품목을 찾아내고 있습니다. 신한카드는 새로운 상품 코드9을 개발할 때 고객군을 9개로 나눠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빅데이터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요즘 소비자들은 본인도 모르는 수많은 디지털 흔적을 남기죠. 아침에 스마트폰으로 주요 기사를 검색하고 온라인 쇼핑몰에서 물건을 구매하며 그리고 택배로 배달받은 물품의 사용 후기를 개인 페이스북이나 트위터에 올리기도 합니다. 결국 스마트폰이나 PC를 사용하는 현대인은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잠드는 순간까지 모든 행동을 알 수 있으며 이런 기록은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 쌓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비자의 흔적들은 기업들에게 중요한 데이터가 됩니다. SNS는 이미 빅데이터를 활용한 플랫폼이라고 볼 수 있는데 PC, 모바일에서의 소비자 활동 내역을 분석해 피드에 추천 상품이나 서비스를 보여줍니다. 최근에 온라인 쇼핑몰에서 본 상품들을 인스타그램 피드에 뜨는 경우에 보신 적이 많을 것입니다. 온라인 광고 영역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키워드 광고 또한 빅데이터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계적으로 이용하는 사이트인 구글에서 사람들이 검색한 내용들을 기반으로 사람들의 관심사를 분석하는 구글 트렌드도 빅데이터를 활용했다고 볼 수 있죠. 예, 다음으로는 이 빅데이터와 같이 마케팅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공학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보과학이 사용되는 분야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학 분야에서는 주어진 방정식의 해를 빠르고 정확하게 구하는 데 주목하고 있습니다. 수치 해석학은 해석학 문제에서 수치적 근사값을 찾는 알고리즘을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현대에는 자연과학과 공학 분야에서만이 아니라 사회과학 분야에서도 현상을 설명하는 모델로서 미분 방정식을 사용합니다. 그러나 실제 세계에 영향을 주는 변수는 다양하기 때문에 이를 설명하기 위한 미분 방정식의 일반 해를 구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따라서 현대에는 복잡한 미분 방정식의 해를 빠르고 정확하게 얻어내기 위해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유태역학에서 유체의 흐름을 설명하는 나비의 스톡스 방정식은 아직도 풀리지 않은 미분 방정식의 대표적 예입니다. 전산 유체역학은 이 방정식을 직접 푸는 것이 아닌 근사값을 구하기 위해 고안되었습니다. 열의 흐름을 시뮬레이션하는 열 전달 해석 분야에서도 풀리의 법칙을 적용하되 이를 수학적으로 일일이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수치적으로 시뮬레이션합니다. 궤도역학 또한 수치 해석학에 적용되는 고전적인 분야 중 하나입니다. 시시각각 변화하는 행성의 위치와 속도, 가속도 등을 계산하는 데는 수치적 방법이 매우 유용합니다. 로켓의 운동을 설명하는 방정식인 치올콥스키 로켓 방정식을 수치적 궤도 역학을 이용해 화성까지 가는 우주선의 비행 시간과 연료의 양들을 최적화하는 데 적용하고도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이란 정보통신 기술의 융합으로 이루어지는 차세대 산업혁명이라고 합니다. 이를 통해 많은 산업이 발전하게 되었는데 이 중에서 저는 두 가지 내용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보통 어떠한 제품을 제작하기 위해서 시제품을 제작하고 테스트하는 과정을 많이 반복하게 됩니다. 이 때문에 수많은 시제품들을 제작하게 되는데 만약 그 제품이 항공기, 인공위성과 같이 생산에 많은 비용과 시간이 필요한 경우 시제품 개발에 사용하는 비용과 시간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앞서 설명해드렸던 전산유체역학 프로그램 등을 이용한다면 실제 제품을 제작하기 전에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비용과 시간을 최소화하여 테스트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 양자역학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보통 기존 암호화 기술은 수학적 복잡성을 이용하여 암호화를 진행하지만 이는 결국 시간이 충분하다면 해독이 가능하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IT 보안 기술에 자연적 현상을 응용한 즉 양자 암호화 기술이 등장하였습니다. 양자 암호란 양자 중첩, 양자 얽힘, 상태 복사 불가능성과 같은 양자역학의 특성을 이용해 암호를 생성하고 해독하는 작업을 수행하는 방법을 개발하는 양자정보 과학의 한 분야입니다. 양자 암호는 암호의 복제가 불가능하고 암호 전달 과정에서 외부의 개입이 발생한다면 암호 자체가 왜곡되기 때문에 기존 암호의 기술에 비해 보안성이 높습니다. 지금까지 정보과학과 진로라는 주제로 발표했던 신준영, 최민재, 최승범, 황인성이었습니다. 이 발표가 여러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